네, 치과 치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치통을 참을 수 있을 만큼 참다가 진통제로도 도저히 가라앉지 않을 때 치과를 찾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치과 공포증 없이 편하게 치료받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도움 말씀 주실 치과 전문의 송영욱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모든 질환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치과는 극도로 좀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좀 이렇게 치과 공포증 줄일 수 있는 방법 네. 어떤 방법인가요? 네. 처음 치과에 오시게 되면 치과 의사로부터 정확한 진단을 받고 앞으로 있을 치료 내용과 내원 횟수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불안감이 좀 해소될 수가 있고요. 네. 많은 분들이 치과 치료에서 마취에 대해서 두려움과 걱정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취의 경우에 있어서도 무통 마취기를 써서 천천히 마취를 하게 되면 잇몸이 부풀어 오르는 압통을 거의 느끼지 않기 때문에 마취로부터의 자유로움도 있으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방법을 동원을 했어도 예전에 어떤 치과에서의 안 좋은 트라우마에 의해서 경험이 있는 문제점과 아니면 선천적으로 너무 스트레스 역치가 적으시기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살짝 주무시면서 치료를 하시게 되면 상당히 좀 편안한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면서 좀 통증 없이 받는다는 거죠? 네네. 네. 그러면 또 치료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스트레스는 좀 어떻게 좀 줄일 수가 있죠? 네. 네,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치아가 없으시게 되면 잇몸을 절개하고 임플란트를 심을 건지 아니면 종이에 펀칭하듯이 편하게 수술을 할 건지인데 동영상 보시게 되면 네. 실제적으로 지금 잇몸을 절개를 했고요. 이러다가 보니까 이제 잇몸 안에 치조골이 노출되고 그 부위에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그림과 같이 임플란트가 식립이 됐을 때 다시 이제 꼬매는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동영상 보시는 것처럼 홀만 내고 잇몸을 벌리지 않게 되면 잇몸에 어떤 꼬매는 과정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편안한 스트레스도 줄고 다음 슬라이드 보시게 되면 네. 네, 다음 그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림 나왔고요. 첫 번째 그림을 보시게 되면 두 개의 임플란트를 심는 데 있어서 잇몸을 동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절개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치조골이 노출되다 보니까 뼈가 많이 노출됨으로 인해서 부을 수가 있는 확률이 있고 또 잇몸을 절개했기 때문에 피가 날 수가 있고 통증도 있을 수가 있는데 두 번째 그림에서처럼 앞에서 동영상에 보여드렸던 대로 구멍만 내서 심게 되면 상당히 좀 이런 부작용들을 줄일 수가 있고 첫 번째 그림에 비해서는 두 번째 수술을 하게 되면 다음날 소독을 하는 과정, 일주일 뒤에 실밥을 끓여야 되는 과정이 생략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시술 횟수에서도 줄고 내원 횟수도 줄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많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으실 때 잇몸을 절개하는 방식보다는 펀칭해서 구멍만 내면 상당히 치과 공포증과 스트레스는 줄 수 있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통증 걱정 없이 편하게 치과 치료 받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상담 원하시는 분들께서는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네, 사실 치과 공포증도 있지만요. 무엇보다도 치과 한번 가게 되면 네. 여러 번 가야 되잖아요. 네네. 치료 기간을 줄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줄이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맞습니다. 네. 치료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네. 있나요? 네. 네.
일단은 치아가 아프셔서 치과에 가셨을 때 네. 최대한 신경치료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방식을 통해서 살릴 수 있는 게 최선이지만 가끔은 주변 치아에 너무 확대가 돼서 인접 치아까지 뽑게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해당되는 치아를 뽑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바로 임플란트 수술을 갖다가 어느 시점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수술 횟수도 줄고 스트레스도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동영상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시게 되면 3개의 치아를 갖다가 이제 뽑으신 거고요. 3개월이 지나서야 뼈 이식을 갖다가 하기 때문에 2번째 수술을 하는 장면이 되겠고, 3번째에 8개월이 됐을 때에서야 임플란트는 식립 과정을 준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면에 지금 보여드린 동영상처럼 첫날 치아를 뽑고 몇 개월이 지나서 뼈 이식을 하고 그로부터 또 5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심다 보니 실제적으로 3번의 잇몸을 갖다가 절개한 그런 양상이 있었고, 지금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 치아를 갖다가 뽑으면서 발치 당일날 임플란트를 심는 거죠. 네. 그래서 임플란트 심고 뼈 이식까지 완성을 하게 되면 처음의 동영상과 2번째 동영상의 차이점은 수술 자체가 일단은 한 번으로 끝났느냐 아니면 3번까지 갔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를 뽑음과 동시에 그날 모든 과정이 끝나서 기간이 하루에 끝났는지 아니면은 이런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는지.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치아를 갖다가 뽑은 당일날 뼈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를 심어주시게 되면 네. 3번의 수술을 한 번으로 줄이게 되고 8개월의 기간을 발치 당일날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수술 시간과 횟수를 줄여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는 많이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발치 후 즉시 인공 치근을 좀 식립할 수가 있어서 네네. 횟수를 줄인다. 네네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맞습니다. 되겠죠. 네. 네.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네. 실제적으로 이 위턱 같은 경우에는 네. 눈과 코와 어금니 사이에 광대뼈가 있게 되는데 비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광대뼈 안에 그 비어진 공간이 이제 상악동이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네. 치과에 이제 많은 분들이 가셨을 때 위턱의 어금니 쪽에 심을 때 네. 상악동 얘기는 들었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를 잘 모르셔서 오늘 동영상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치아를 뽑았고 4개월이 지나서야 지금 상악동 거상하는 장면이거든요. 네네네. 저런 식으로 막을 이렇게 올려주고 막이 다시 내려오지 않도록 뼈 이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또 6개월을 기다려서 이 뽑은 지 10개월이 돼서야 이제 임플란트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동영상은 처음에 이를 뽑고 4개월 뒤에 상악동 거상을 하고 그 후에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지금 이를 뽑음과 동시에 바로 상악동 거상을 하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임플란트도 그날 심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동영상처럼 수술을 하신다면 3번의 수술이 한 번으로 줄 수 있다는 것과 임플란트 기간도 10개월에 걸쳐서 수술을 하는 게 아니고 발치 당일날 수술을 했기 때문에 잇몸을 째고 꼬매는 과정이 3번에서 한 번으로 줄이고 10개월의 기간이 하루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술을 하시게 되면 상당히 좀 편안할 수 있다는 점. 네. 그래서 아무래도 치과 하면 누구나 다 무섭고 힘들고 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술 횟수를 좀 줄이면서 다들 바쁘시니까 네네. 시간도 좀 줄이면 상당히 치과 공포증은 좀 극복되지 않을까. 그래서 2번째 동영상 보여드린 것처럼 이를 뽑으면서 뼈 이식을 하고 그때 임플란트를 심게 된다면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면에서 편안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께서 여기 왜 비었냐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네네. 여기 왜 비었냐면요. 목소리가 울리라고 비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가끔 이 코하고 네네. 이게 개통이 돼 있어서 네네. 치과에서 어떤 수술하신 분 중에 가끔
드시는 음식물이 코 쪽으로 접근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군요. 네네. 자, 이번에는 좀 아래턱 치료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아래턱 치료 사례 네네. 한번 만나볼까요? 네. 아래턱의 경우에 있어서는 신경관이 네.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다가 보니 네 네. 번째 자리까지 보통 내려오거든요. 네. 그래서 아래턱 양쪽에 어금니 쪽에 수술할 때는 신경 손상 없이 과연 어느 시점에서 심을 거냐가 가장 중요한 지점이 그렇겠네요. 되거든요. 정말 신경 네네. 건드리면 안 네. 되니까요. 네. 그래서 거듭돼서 말씀드린 대로 동영상 보시게 되면 이를 갖다가 3개를 뽑고 3개월 기다려서 뼈 이식을 하는 이유가 신경 손상 없이 심기 위해서 이제 이식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로부터 또 5개월이 지난 8개월이 됐을 때에서 임플란트는 심게 되거든요.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수술 방식대로 하시면 또 3번의 수술과 어쩔 수 없이 임플란트는 8개월 뒤에 심게 되지만 발치 즉시 지금 화면 보시게 되면은 치아를 갖다가 뽑고 당일날 뼈 이식과 임플란트를 동시에 하는 거죠.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심고 난 다음에 턱뼈에 둘러싸지 않은 부분을 잘 치조골 이식을 해줌으로 인해서 거듭 강조드리지만 3번의 수술을 1번으로 줄이는 것과 이런 경우에도 컴퓨터로 사실 잘 분석을 하시면 신경선 손상 없이 얼마든지 편안한 수술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항시 제가 수술을 할 때 이렇게 예전에는 8개월, 10개월 잇몸을 절개하고 꼬매는 과정이 꼭 3번, 4번씩 됐는데 요거를 1번으로 줄이면서 시간도 좀 세이브해드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치과의사로서 사실 많은 보람을 느끼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앞서 이제 2가지 예후가 좋은 사례 보여드렸는데 네네. 두 분 다 좀 연세들이 거의 70을 앞두고 계시고 예. 뭐 고혈압이나 네, 고지혈증과 맞습니다. 같은 네네네. 성인병이 있으세요. 네네. 근데 크게 문제가 없나 봐요. 네. 네, 보통들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고 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시면 치아를 갖다가 이제 하루에 하나나 2개밖에 뽑지 않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면 몸이 안 좋아서 드시는 혈전제만 제외한다면 네. 평상시 드시던 혈압약이나 이런 걸 똑같이 드셔주신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고요. 네. 실제 치아를 하나 뽑든 10개를 뽑든 스트레스, 긴장성에 의해서 이게 상당히 통증이 오기 때문에 살짝 주무시면서 치료를 하시기 때문에 생각보다 참 편안하게들 치료를 받으세요. 네. 그래서 전신질환이 있으시더라도 당일날 여러 개의 치아를 뽑았을 때 실제 어떤 큰 문제 없이 편안할 수 있는 게 주무시면서 수술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몸에서 이 긴장 반응이 안 오니까 수술이 끝나고 나셔서도 내과에 가신다든가 어떤 문제가 오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를 뽑은 날 반드시 심을 수 있는 거는 좀 심어줘서 시간도 좀 줄이고 수술 횟수를 줄이면 치과에 대해서 가실 때 항시 좀 웃으시면서 가실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보여드릴 사례는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환자분의 나이나 평소 질환, 치료 시기에 따라서 시술 경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처럼 치과 공포증 때문에 치과 문턱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6938-2060, 026938-2060인데요. 잠시 시청자 한 분과 여기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고생 네네.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질문 주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제가 임플란트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네네. 예,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찍고 나서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냥 간편하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좀 어떻게 최소화 시킬 것 같아가지고 아픈 부분에 두통 같은 걸 최소화 시킬 것 같아가지고요. 그렇게 네. 되면은 자주 이렇게 치과를 다니지 않을 수 있는지. 네네. 선생님 혹시 지금 하시고자 하는 부위가 입 안에서 어느 부위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는가요? 예, 자주. 예. 어금니 쪽인가요? 예, 어금니죠. 예, 어금니. 위턱이신가요? 아래턱이신가요? 위쪽입니다. 위쪽이요. 예. 예. 아까 혹시 동영상 보셨나 모르지만 이 광대뼈 안쪽에 상악동이라고 빈 공간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 빈 공간을 갖다가 올리는데
치아가 혹시 지금 움직이시거나 남아있는 상태인가요? 빠져있는 상태인가요? 아, 그거를요, 한 1년 전에 뺐습니다. 아, 예. 그러면 빼고, 선생님 경우에는 아까 맨 첫 시간에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동영상처럼 잇몸을 절개하지 않고 종이에 펀칭하듯이 이렇게 구멍을 내서 상악동, 고상도 할 수가 있고요. 상처 부위가 일단은 적게 되면 이 임플란트를 수술하신 분들이 다 이렇게 붓고 아프시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잇몸을 쬐을 때 이 잇몸 부위가 벌어지면서 안에 턱뼈가 노출돼서 붓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멍만 내게 되면 턱뼈의 노출이 없기 때문에 피나는 거, 출혈도 없고 통증도 줄고 또 붓기도 거의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미 뭐 뽑으신 지 1년 되셨다면 수술 시간도 굉장히 짧게 좀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수술이 설사 한 5분, 10분 만에 끝날지라도 그동안도 이게 긴장하시거든요. 그래서 수술 시간이 짧더라도 반드시 좀 주무시면서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궁금증 없으시고요? 네. 그 우측에 내가 그 임플란트 하기 전에 뼈가 없어가지고요. 그 인공뼈를 박았거든요. 인공뼈를 박은 지가 이제 한 1년 됐으니까 임플란트를 해놓으려고 했는데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네네. 그 인공뼈 부위를 이제 오셨을 때 사진을 잘 찍어봐서요. 뼈가 잘 만들어졌으면 뼈 이식도 사실 안 하고 이제 구멍만 내서 사실 방송 중에 이렇게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한 3분에서 5분 정도 간단하게 수술이 끝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그 뼈 자체가 정확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어쩔 수 없이 제가 임플란트 심으면서 뼈 이식을 조금 더 해야 되는 문제는 있는데 잇몸 절개하지 않고 구멍만 내서 할 수 있을 걸로 어느 정도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지금 뼈 이식도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네, 간단하게 받으시면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절개보다는 무절개, 이렇게 펀칭하는 게 훨씬 더 부담이 적다고 하니까요. 잘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수술 횟수가 좀 줄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좀 부담이 없으실 것 같아요. 또 저희가 또 예후가 좋은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보면서 좀 설명을 듣겠습니다. 네,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84세 분이셨는데요. 이분은 좀 연세가 있으시네요. 네. 근데 가끔 이제 그 70대 후반만 되시면 난 내일모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런 표현들을 자꾸 하시면서 안 하시는데 맞아요. 어르신분들 그 빈말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은 그 누구나 다 오래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는 반드시 임플란트를 하셔서 진지를 잘 드셔야만이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의 경우에는 근데 그 우측편에 파란 동그라미 친 임플란트 부분 보시면 그 부분이 5년 전에 수술을 하셨던 거예요. 5년 전에요? 네네. 그래서 이분께서 이제 5년 전에 수술 받으실 당시에 아까 동영상에서 보여드린 대로 첫날 이를 빼고 4개월이 지나서 뼈 이식하고 그로부터 또 6개월이 지나서 임플란트를 그때서야 심고 위에 씹을 수 있는 보철 상태 하는데 또 6개월이 걸리다가 보니까 거의 1년 반 가까이를 지나서 임플란트 하셨던 경험 때문에 좌측편에 빨간색으로 칠한 부위가 진지 드시다가 부러졌는데 한사코 84세나 됐는데 나 1년 이상 이렇게 못한다. 틀니로 해달라 이래서 오셨던 분인데 이분을 적극적으로 이제 설득을 했죠. 이를 뽑으면서 그날 뼈 이식하고 심게 되면 길어야 한 4개월 안쪽으로 완성할 수 있다고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이분의 경우에도 우측 사진처럼 4개월 만에 사실은 치아를 빼는 날 뼈 이식하면서 임플란트를 심었기 때문에 잘 만들어 드렸고 이분께서는 6개월에 한 번씩 오실 때 꼭 부탁을 하세요. 원장님
아무리 바쁘셔도 좀 꼭 강조해서 본인한테 했듯이 틀니를 좀 안 끼우실 수 있도록 설득을 좀 계속 하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가져온 사례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많은 분들이 이게 틀니를 또 아직까지 좀 비용적인 면 때문에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이 틀니를 착용했던 경우도 네네. 이렇게 임플란트를 좀 쉽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예. 틀니의 특성은 네. 틀니가 있으시면은 잇몸을 계속 누르다가 보니까 안쪽에 있는 턱뼈가 계속 주저앉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75세신데 한 13년 전, 60대 초반에 13년 전만 하더라도 임플란트 하나의 비용도 너무 비싸서 그렇죠. 예, 여러 개를 심자니 이제 너무 부담이 되시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겁나고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런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틀니를 끼셨던 거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는 턱뼈가 있으니까 틀니가 이게 안착이 잘 됐는데 13년 가까이 사용하다 보니까 턱뼈는 계속 이렇게 녹아내리고 나중에 틀니는 겉놀게 되니까 지금은 이제 진지 드실 때나 말씀하실 때 어쩔 수 없이 이제 틀니를 빼놓고 드시는 그런 상태가 되셨고 이분의 경우에 첫 번째 사진 보시면 빨간색 선까지가 이제 신경선이다 보니까 그 신경선과 신경선 중앙 지점에 임플란트를 넣어야 되는데 어떤 데서는 틀니를 너무 오래 끼셔서 뼈가 입술 쪽하고 혀 쪽으로 얇아졌기 때문에 도저히 임플란트를 못 심는다는 판정을 받기도 하셨고 한 2개 정도 심어서 똑딱이 단추를 연결한 틀니 말씀을 듣기도 했고 하지만 이 안쪽에가 뼈가 너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앞에 2개를 심어서도 이분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계속 상처 나서 치과에 오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 컴퓨터로 분석한 결과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5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줌으로 인해서 뒤쪽까지 완전하게 고정식의 상태를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13년 동안 틀니 끼셨던 것을 조금 후회하시면서 예전에 뼈가 좋을 때 좀 했으면 좋았는데 표현하셨던 사례입니다. 그러셨군요. 자, 지금 많은 상담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잠시 전화 주신 시청자 한 분과 여기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점이 수고하십니다.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네. 이빨은 옛날부터 안 좋았고요. 네. 예, 근데 잇몸만 자꾸 붓고 이래가 약을 먹고 나처럼 했는데 지금 틀니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얼마 전부터는 위에 상골판인가 그쪽 부위 자꾸 붓는 게라요. 네. 예,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 싶어 치과에 선생님 가보니까 혹시 지금 틀니 자체가 위턱 아래턱 다 치아가 하나도 없으신가요? 몇 개 남으신? 밑에는 좀 있고 예. 위에 어금니가 몇 개 있습니다. 어금니에다가 틀니를 걸어놨는데, 네. 그 남아있는 어금니가 붙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어금니 잇몸이 붙는 게 아니고 지금은 저 위에 바로 그 코뼈 쪽에 코뼈 쪽으로요. 알겠습니다. 네네. 붙고 있습니다. 그 틀니를 갖다가 오래 끼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턱뼈에 이렇게 틀니가 감싸지는데요. 시간이 지나시다 보면 이 턱뼈는 내려가고 위에 잇몸은 그냥 있다 보니까 이 잇몸이 같이 줄어드시면은 사실은 선생님처럼 안 되고요. 간혹 가다가 이제 턱뼈는 가라앉았는데 잇몸은 계속 남아 있으면서 일종의 이제 상처 덩어리처럼 흔적 상태로 남아 있게 되면 그 부위가 컨디션이 좋으실 때는 괜찮은데 컨디션이 안 좋으실 때 이제 자극받아서 상처가 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2가지 방식인데요. 하나는 임플란트를 적극적으로 식립을 하셔서 틀니를 안 하시면 이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거고요. 혹시나 어떤 이유 때문에 임플란트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시다면 틀니를 손보기 전에 안에 그 일종의 저희 흉터 생기면은 좀 딱딱한 조직 생기듯이 잇몸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위를 살짝 절개를 해주고 아무는 기간을 거쳐서 안에 틀니를 갖다가 다시 잘 맞춰드리면 그런 문제는 또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녁에 주무실 때 좀 반드시 빼고 계시는 것도 빼고 주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됩니다. 네.
어떻게 또 아까 조금 전에 좀 뭐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딱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요. 네, 더 이상 말씀이 없으신 것 죄송합니다. 같은데. 네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방법을 권해주셨죠. 네네. 임플란트 하는 방법과 네.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굳어진 살을 살을 약간 절개해서 절개하고 네, 암은 기존에 다음에 네. 틀니를 잘 다시 한번 껴주는 맞춰주는 방법. 그리고 네. 저녁에 반드시 네. 빼놓고 주무셔야 이제 아픈 게 좀 덜하다는 거. 네. 네네. 이 세 가지 한번 있으시니까요. 다시 한번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전문의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네, 틀니를 하실지, 임플란트를 하실지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치료를 받고 나서는 그 치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통증이 좀 줄어든다고 하니까 꼭, 아, 예. 네, 병원 가셔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좀 사실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도 고려하세요. 네네, 근데 맞습니다.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작년부터 네네. 2개까지 이렇게 또 임플란트 네, 보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네. 있거든요. 네. 두 가지 이제 연세 드신 분들한테 혜택이 임플란트를 2개에 한해서는 정부에서 이제 50% 지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네. 근데 가끔 혼동하시는 게 해마다 2개도 알고 계시는데 죄송하지만 평생 동안 2개라는 평생 점 2개고요.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끔 가다가 이제 오차가 생기는 지점이 이 위턱이든 아래턱이든 치아가 없으시게 되면은 죄송한데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움직이는 치아라도 하나라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 턱 쪽에 해당되는 거고요. 만약에 위턱, 아래턱이 다 이미 치아가 없으신 경우라면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상담하실 때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이 치아가 움직인다고 성급하게 빼시면 안 되고 내가 과연 이 안 좋은 턱 쪽에 2개에 있어서라도 보험 혜택이 되는지 꼭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하나 또 알려드릴 소식은 11월부터 틀니 본인 부담금이 전에는 50%였는데 지금은 많이 30% 이하로 줄기 때문에 네. 틀니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11월 달에 좀 적극적으로 치과에 가시면 10월까지 하신 분보다 훨씬 저렴하게 틀니 하실 수 있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다른 시청자 한 분과 만나볼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예,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데요. 네. 제가 아래 이가, 어금니가, 네. 예, 우측에 하나, 또 좌측에, 어금니가 2개, 네. 그렇게 이제 빠졌거든요. 네. 빠지셨다고요? 네. 예. 네. 그런데 그거 좌측, 우측, 양 끝머리는 오래되고요. 한 20, 30년씩 되고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좌측 두 번째는, 엊그제 뺐거든요. 아, 네. 그제요?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듣고, 네. 예. 지금 가지 총 더- 3개가 빠지신 거죠? 네. 예. 연세는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50년생이에요. 50년생이시면 몇 세이시죠? 지금 저 60대 60 후반이신 아, 거죠? 예, 네네네. 예. 저도 네, 빨리 60 계산이 안 네. 돼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68세.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 경우에는 2개에 있어서 그 보험 혜택을 받으시면 50% 정도 절감 효과가 오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비용상으로 혹시 부담이 되시면 좌측 편에 2개 빠진 쪽을 보험 처리를 해서 2개만 수술을 하셔도 진지 드시는 건 충분히 드실 수가 있고요. 비용적인 것만 괜찮다면 우측에 하나 빠진 것까지 당일날 동시에 이제 수술을 받는 게 좋고요. 하나 지금 좀 애매한 상황은 뽑으신 지 지금 며칠 안 되신 상태가 제일 문제거든요. 제가 제일 애석한 경우가 빼시고 2, 3일, 일주일 이내에 오셨는데 빼는 당시에 많이 이 안에가 헤집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당일날 바로 심을 수가 있는데요. 부득이도 이 빼는 과정에서 안에가 많이 손상을 받은 경우에는 죄송하지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한 번에 다 수술을 할 수가 없고 어쩔 수 없이 최소 한 2달 가까이 기다려서 잇몸이 아물어야 되는 단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 가지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치아를 무조건 빼지 마시고 일단은 임플란트를 결정하신 병원에서
그 원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좀 빼시는 방법을 찾는 게 좋고요. 가급적으로는 뺑과 동시에 뼈 이식과 임플란트를 동시에 하면 좋은데 선생님 경우에는 2, 3일 전에 뽑은 곳이 상처가 어느 정도 있냐에 따라서 오셨을 때 바로 하실 수도 있지만 부득이하게 한 2달 정도 연기해서 해야 되실 수도 있고요. 주무시는 동안 가볍게 할 수 있고 이미 빠져 있기 때문에 장점은 구멍만 내서 심을 거기 때문에 아마 수술 후에 크게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원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3개 중에서 2개는 네. 보험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네. 네, 보험 적용으로 빨리 치료를 받으시고요. 나머지 1개는 뭐 더 지켜봐야 될지 그렇지 말아야 될지 한번 네. 또 상담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치과 치료에 대한 이 두려움 중 하나가 또 네. 혹시나 생길까 하는 그 부작용 때문이기도 예. 하거든요. 네. 네, 어떤 좀 부작용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네.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2가지거든요. 네. 하나는 아래턱의 경우에는 이 신경관이 4번째나 5번째 자리까지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아래턱의 어금니 쪽에 임플란트를 심을 때 신경관을 건드리지 않도록 하는 게 첫 번째 부작용이고요. 네. 2번째 대표적인 부작용은 이 광대뼈 안쪽에 상악동 막을 갖다가 파손시켰을 텐데 실제적으로 이 상악동 막 같은 경우에는 파손이 됐어도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이걸 복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하신 곳을 찾으시면은 위턱에서는 문제될 게 없고요. 네. 아래턱의 경우에 이 신경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수술 전에 충분한 컴퓨터에서 모의 수술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신경 자리를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랜 경험과 풍부한 지식을 가지신 병원을 찾게 되시면 이 2가지 다 컴퓨터상에서 모의 수술을 통해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플란트에는 사실은 컴퓨터 IT가 많이 개발되면서 이제 더 이상 아마 부작용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지금까지 치과 공포증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신 분은 송영국 원장이었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3부에서는요, 어깨 질환을 주제로 전문의와 상담하는 시간 마련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 3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